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무서운 이야기나 미스터리한 괴담 속으로 여정을 함께할 오늘의 가이드 공포요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담력 테스트 해보셨나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에 있는 한 폐병원에 담력 테스트를 하러 갔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소름 돋는 여행 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친구 A, B 씨와 저 이렇게 4명은 놀거리를 찾다 자연스레 서로 짧은 무서운 얘기들을 했고, 누구 얘기가 더 무섭다 다투다 결국 담력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폐병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곳에 가는 것이 처음이 아닌 3번째였습니다. 전에 갔을 때도 딱히 문제되는 건 없었고 무섭지도 않았어서 가기 싫었지만, 온통 산과 논밭으로 둘러싸인 촌구석에 사는 우리에겐 그곳 말고는 달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가는 동안 친구들이 그 병원에 대해 신나서 떠들기 시작하는데, 한쪽에서는 원래는 정신병원이었다, 관동 최대의 폐병원이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저주를 받았다, 비밀의 지하실이 있다 등등. 그 당시 차에서 들었을 때 꽤 그럴싸하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신빙성은 별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겨우 휴대폰으로 문자를 할 수 있었을 무렵으로 지금과 달리 인터넷보다 입소문으로 들은 내용이 다였습니다. 친구들끼리 신나게 떠들다 보니 어느새 폐병원이 보이기 시작했고, 타고 온 친구의 차를 근처에 세워둔 채로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병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수풀을 지나 100m 정도 걸어가다 보니 정면에 시선을 확 끄는 폐병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차 안에서 신나게 떠들던 모습과 다르게 막상 병원 앞에 실제로 서니 다들 말이 없었죠. 저도 처음 갔을 때는 무섭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이 3번째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3명에 비해 조금은 시시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풀을 지나쳐 나와 건물의 입구 앞까지 왔을 때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4명이 함께 몰려가면 별로 무섭지 않을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아 한 명씩 차례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걸어 올라 옥상에 도착하면 옥상 위에서 다음 올라올 사람을 부르는 방식이었죠. 저 말고 다른 3명은 여기에 오는 것이 처음이므로 분명히 무서움이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했고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고 가장 처음으로 폐병원에 들어간 사람은 A였습니다. 야, 이대로 A만 놔두고 가버릴까? 친구들과 낄낄거리고 있는 그때 어이, 생각보다 빨리 A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에서 옥상에 있는 A를 올려다보니 손을 흔드는 A의 근처에 몇 명의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이 있었구나. 사실 이 폐병원은 당시엔 건물 안에 진료 기록이나 의료기구가 흩어져 있는 상태로 꽤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문이 되어 현지의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외지의 관광객에게도 심령 스폿이 아닌 관광 명소가 되어버려 주말이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대거 몰려오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A에게 말을 거는 듯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 그나마 재밌어졌던 마음도 없어져 버렸죠. 쳇, 평일에도 사람이 있구나. 재미없네. 그러던 와중 A에게 불려 B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옥상에서 B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자세히 보니 아까보다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 있었습니다. B와 같이 올라갔나 보네. 6명, 7명, 아니 10명 정도? 이어서 C가 건물에 들어갔고 남은 것은 저 혼자였습니다. 저렇게 사람이 있으니 하나도 재미없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이, 얼마 되지 않아 C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상을 올려다보니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지루하다 생각하고 다신 안 온다고 다짐하며 폐병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온갖 낙서투성이의 벽을 구경하며 계단을 올라 옥상에 도착해 고개를 드는데 거기에는 아까 봤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A, B, C 3명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벙쪄 있던 저는 친구들의 부름에 정신을 차리고 어라? 방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4명이 모두 제 얼굴을 쳐다보다 서서히 얼굴이 굳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는 한 친구가 황급히 저를 밀치곤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곧장 달려나간 친구를 따라 뛰었고 나머지 2명도 굴러떨어지듯 계단을 뛰어내려 건물을 나와 쏜살같이 원래 왔던 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숲풀길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4명이서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니 방금 나온 폐병원 옥상에서 수십 명의 검은 사람의 그림자가 어이 저희를 부르며 손짓하는 것이 보였고 그 뒤로 차에 도착할 때까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수풀에 걸리고 살갗이 찢어지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미친 듯이 뛰어 차에 올라탔고 그대로 출발해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그냥 한참을 달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밤중이라 다행이었지. 그때 길가에 차라도 다녔다면 분명 사고가 크게 났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눈에 보이는 어느 편의점 주차장까지 도망 후에야 차를 세울 수 있었고 고개를 들어 친구들을 보니 옷도 살도 찢어진 사람도 있고 얼굴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병원 옥상에 있던 그것들이 따라오진 않았을까 두려워하며 망연자실한 채 그곳에서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해야 했죠. 그 후 우리 4명 모두 2번 다시 그곳 근처에도 간 적이 없었지만 그 병원은 20년이 지난 아직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유명 심령 스팟으로 알려져 있죠. 그 폐병원은 바로 히메카와 폐병원으로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폐병원입니다. 우리나라 곤지암 정신병원과 같은 일본의 유명한 심령 스팟으로 건물 내에서 끊이지 않는 심령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합니다. 정말 그곳은 귀신들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무슨 이유로 귀신들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의 여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정 때 또 뵙길 기도하겠습니다.